영화가 뭘까요, 진짜. MOVI. 근데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배가 고프면, 영화도 뭐고 다 필요 없다. 저희 채널은 그겁니다. 예. 맛있다. 영화라는 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영화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요. 사실은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유튜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사진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였고, 사진, 음악 이런 거였고,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때 이제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영화 상영회를 할 때 $1,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그 단편을 틀어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열차의 도착이라는 단편이죠. 리메일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 상영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의 개념이 이건 거죠. 첫 번째, 영화를 함께 봤다. 두 번째, $1라는 돈을 받고 봤다. 지금에 와서 달라졌느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화관 극장 가서 혼자 봅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형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뭘까? 영화는 예술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영화라는 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술이에요. 이거 열차에 도착 하나 갖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심을 끌었던 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1895년 즈음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세계 여행을 잘 다닐 수 있었을까요? 배낭 여행을 떠난다는 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미에르 형제가 진짜 똑똑한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감독이기도 했지만 제작자이기도 했고, 영화 상영회를 했으니까 영화관 극장주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단한 장사꾼이라는 건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모습을 마치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네, 당연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메이르 형제가 굉장히 많은 카메라맨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맨들을 세계 각지에 막 보내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세계 각지에 가서 다양한 영화들을 찍는 거야. 너무 배고픈데?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봤던 그 초기 리메이르 기록영화라 하죠. 지금 다큐멘터리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리미에르 형제의 기록영화들 중에 그 인도에서 찍은 기록영화를 제가 올해 전주영화제에서 보게 됐는데, 그거 보면 막 코브라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코브라. 그리고 뭐 코끼리가 막 다니고, 큰 코끼리 위에 사람이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찍혔어요. 물론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지금 TV 틀면, 유튜브 키면 다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인도라는 나라가 지도에만 봤던 거예요. 지도에만. 근데 그 지도에만 봤고, 이 나라에는 이러이러한 풍습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코끼리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했어, 뭐 이런 글만 보다가 이 기록 영화를 통해서 극장에 앉아서 단돈 $1를 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기록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다큐멘터리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영화란 무엇인가 해서 난 첫 페이지를 연 느낌이네요. Five, four, three, two, one. 자,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정의, 그 영화가 어떻게, 영화를 비롯한 영상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영화의 기원과 역사, 영화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영화 제작 순서. 저번 시간에는 영화 촬영 순서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화 제작 순서를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그리고 총정리, 그리고 다음 수업에는 어떤 걸 배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영화의 역사와 기능을 안다. 영화의 제작 순서를 안다. 영화의 정의,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 PPT 안에 사실 정답의 힌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영화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만들어진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영화 혹은 영상 매체, 애니메이션, 멈춰있는 것들이 어떻게 무슨 원리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맞아요, 어떤 장면의 나열, 사진에 연속된 거, 그거를 보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플립북이라고, 아마 영상을 보면 어떤 건지 이해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책 모퉁이에 그림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튕겨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움직이는 그림, 플립북을 만들어 볼게요. 종이 한 장 한 장에 그림을 그리고 빠르게 넘기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효과가 나는데요. 오늘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메모지, 필기구, 그리고 종이입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종이에 미리 그려봅니다. 선생님은 상자를 등장시킬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상자에 작업은 영화로 따지면 콘티 동그라미가 작업이라고 들어가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세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법의 가루를 뿌리면 이 상자에서는 하트가 뿅 이렇게 선생님은 미리 그려보았어요. 옆에다 참고를 두고 포스트잇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완성했어요. 한번 넘겨볼게요. 종이를 많이 준비하면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영화, 원리, 영상이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원리는 사진의 연속이다, 장면의 연속이다. 프레임이라고 불리우는데 용어로는, 그래서 프레임을 그냥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화는 1초에 24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방송은 초당 30에서 60프레임. 당연히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옆에 보면은 그림을 예시로 90프레임과 15프레임을 비교해 보면은 90프레임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영화의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영화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비출령에 그림 화자를 쓴. 그래서 이거 그 뜻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림을 빛으로 비추어 만들어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영화는 영어로 movie입니다. movie. 움직임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화면이나 사진이 움직인다. 그 밖에 영화를 가리키는 말로는 필름, 키노, 시네마, 모션 픽처, 키네마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뜻은 활동적이다, 움직인다, 뭐 움직임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영화의 원리를 알아봤어요. 영화의 정의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다른 동영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다른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뭐 드라마라던가 광고라던가 브이로그, 스포츠 중계, 기타 등등. 도대체 어떤 게 다를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드라마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영화랑 드라마랑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력, 그쵸? 영화가 또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촬영 기법이라던가 CG라던가 기타 등등, 특히 SF 장르나 판타지 장르를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또 그것도 맞아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 네, 감독의 의도도 명확한 편이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 물론 승패를 보기 위한 의도는 들어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영화는 그래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더 부각이 된다는 거고, 브이로그랑 비교한다면은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떤 거를 제작했을 거고, 드라마랑 좀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집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밀집도?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4부작이든 16부작이든 호흡이 길어요. 근데 영화는 드라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흡이 짧죠. 물론 다양한 형태의 영화도 존재하고 시리즈물도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감독의 의도라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영상 매체 혹은 영화, 영상 예술은 감독 예술 혹은 편집 예술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어요. 영화도 물론 단지 수많은 동영상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왜 장면을 구성을 했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간 순서를 만들었는지, 이 장면에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설명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영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서 또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중계 영상 자체는 영화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감독이 만약에 이 스포츠 중계 영상에 어느 한 선수의 초점을 두고 다큐멘터리 혹은 인터뷰가 포함된 식의 영상물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감독의 의도가 명확할 거고, 이러한 영상 매체라고 한다면 또 영화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기승전결이 있는 그 선수의 성장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식, 그런 식으로. 또 영화는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감독에 따라서 다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영화의 정의, 원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진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사진을 이제 연속 촬영하면서 피사체라고 한다면은 찍히는 대상,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촬영을 하고 찍고, 그걸 영사기에 돌려서 혹은 영사를 했었을 때 이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또 추가적으로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영상 매체, 이것을 영화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영화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어떤 영상이든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의, 감독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편집을 또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의 의도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게 당연히 편집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게 영화다, 어떤 게 뭐 영화가 아니다 라고 명명하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릴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영화의 기원과 역사인데, 영화의 기원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나요? 에디슨? 전구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거를 발명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사진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발명품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루미에르 형제의 아버지가 먼저 이걸 봤나 할 거예요. 그래서 루미에르 형제한테 나 그 사진이 움직이는 걸 봤다. 움직이는 사진. 너네 본 적 있냐? 하면서 너네 한번 봐라. 루미에르 형제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미에르 형제가 이 움직이는 사진들을 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야.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고, 야, 그 전에는 사진이 전부였거든요. 실체화된 거에 어떤 거에 그런 것들은 실체화되어 있다. 사진이 전부였는데 이 사진들이 움직여. 실체화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최고의 것들이 움직인다. 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메르 형제가 야, 이거를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연속된 실체를 찍어놓은 연속된 사진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관의 어떤 시초, 배경이 된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장소에서 영상을 틀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흔히 최초의 영화를 열차의 도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상업 영화가 열차의 도착인 거지, 사실 최초의 영화는 공장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란 작품이 있어요. 단편 작품이 있는데 그게 1895년 3월에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서 첫 상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다예요. 진짜 말 그대로 공장문을 나서는 노동자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영화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센세이션. 와, 사진이 움직여. 말도 안 돼. 이때 당시의 기술은 미흡해서 물론 음성적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진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충격도 받고 재밌어 합니다.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루미에르 형제가 야, 이거 좀 잘 이용해 먹으면은 돈 좀 벌겠다 싶어서 만든 게 같은 해에 12월에 최초의 상업 영화 열차의 도착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열차의 도착은 이번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상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돈을 받고 상영한 영화라고 해서 최초의 상업 영화가 되는 거죠. 지금 보여줄 참고 영상은 현대에 이르러서 보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질도 깨끗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음향도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음향적인 부분이 미흡했으나 이 영상은 보정이 됐다는 거, 이 점 감안하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이게 다예요. 기차가 들어오고 기차를 타는 사람들, 내리는 사람들, 이게 다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야 이게 어떻게 영화가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실체를 담는 기술도 없었고 이런 실체가 또 영화관에서 상영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러 온 관객들 중에 진짜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열차가 들어오는 장면이 진짜 열차가 들어오는 건 줄 알고 이 장소 안에 열차가 들어오는 건 줄 알고 놀래서 무서워서 도망친 관객도 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식의 기록, 실제의 어떤 일상 부분을 촬영한 것, 이런 부분들이 다큐멘터리의 시초가 된다, 기록 영화의 시초가 된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이후에는 극적인 요소, 이야기적인 요소가 점점 더 포함되면서 발전해 나가기는 해요.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달세계 여행이란 작품이 있는데 이게 최초의 극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영화의 역사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건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 전문화되어 있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음에 3가지 갈래로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흑백 무성 영화. 풍부한 표정과 몸동작, 익살스러운 움직임과 과장된 움직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소리 혹은 녹음에 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한 단계였으니까.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변사라는 게 있어요. 영상을 틀어주면서 어떤 사회자, MC 같은 사람이 이 영화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나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해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막 카드가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이 상황적인 설명이라던가 장소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음향이 더 쉬워진다던가 효과음, 기타 등등. 예를 들면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 같은 것들이 이때 유행했던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흑백 유성 영화라고 해서 후시 녹음, 더빙이 이제 추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음향적인 부분도 나중에 추가를 하고, 또 이 이후에 색채, 그러니까 칼라로 된, 채색된 유성 영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즈의 마법사 같은 거.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는 칼라로 된, 초창기에는 칼라로 된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뮤지컬 영화라던가 화려한 색감이 필요한 영화에만 이런 칼라 필름을 썼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비쌌어, 칼라 필름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 흑백 영화만이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영화다 라는 어떤 고집이 있었는데, 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잖아요. TV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흑백 TV도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에를 안 가. TV가 있는데 왜 굳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재미있는 거, 그리고 칼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들이 붐이 일어납니다. 그때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고, 혹시라도 더 관심이 있다, 더 세분화된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는 영화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영화는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예술이라고 한다면 뭐 연극이라던가 미술도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영화 수업이니까 영화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시청각적인 부분도 있고, 요즘엔 4D도 3D 4D 영화도 있죠. 그리고 또 음향, 사운드, 또 배경음악, 그런 것도 있죠. 무용, 무용도 있죠. 움직임 같은 거. 그리고 또 연기도 있죠. 연기라고 한다면 연극적인 부분일 거고, 또 맞아요. 그 미장센 혹은 화면의 구도, 각도, 기타 등등 배경 이런 것까지 미술적인 부분도 있죠. 또 시나리오적인 것도 있어요. 시나리오가 문학이죠. 문학, 희곡이니까 문학. 또 그것도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영화를 만들죠. 영화 혼자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혼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게 다 맞아요. 영화 속에 다양한 예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되게 많은 예술 장르가 영화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이 그냥 대표적인 거 4개를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앞서 음향, 소리, 음악 같은 거,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 또 배우가 연기하고 움직이는 거, 연극적인 부분, 또 영상미를 포함한 미장센적인 부분에서는 미술, 그리고 시나리오, 문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영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화의 특징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장르별로 다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좋은 영향? 역기능은 그 반대겠죠. 영화 자체는 영향력,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영화는 그냥 한 장소에서 틀어주면 그만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강제든 반강제든 주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매체물들, 접근성이 좋은 것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그로 인해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영화의 순기능부터 보자면, 영화는 사회적 여론, 그러니까 분위기를 형성시킬 수도 있어요. 또 영화에서 느끼는 어떤 감동이라던가 웃음, 눈물 등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카타르시스는 연극 용어 중에 하나인데, 예술 혹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마음에 쌓여있던 감정, 울분, 우울, 불안, 긴장, 화, 분노, 기타 등등을 해소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해소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정화되는 일을 뜻합니다. 또 영화는 살아보지 않은 과거나 미래, 다른 세계, 판타지, SF 그런 장르의 삶을 간접 경험시켜주고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줬던 영화의 순기능의 예를 하나 살펴보면, 예전에 영화 근원 목소리라는 게 개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1991년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이 됐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재수사 요청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미제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 기간까지 늘려달라는 어떤 법안까지 제시될 정도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형성이 됐습니다. 이 영화 하나 때문에. 반면에 영화의 역기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영향력이 큰 만큼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시청 등급이 있어요.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청불 해가지고 청소년 관람 불감. 그러한 이유들이 친구들 혹은 친구들보다 어린 친구들, 미숙한 정체성 확립이나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영화와 실제를 구분하기가 힘들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사실적이라고 해도 영화는 영화일 뿐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부분을 맹신하거나 오해하거나 현실과 어떤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영향이 되게 안 좋게 끼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나 세뇌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객이 영화를 사실처럼 받아들여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영화 속에 나오는 폭력이나 범죄가 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영화의 어떤 파급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상품,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예전에 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영화에 나온 어떤 살해 방법이나 살해를 숨기는 방법 등의 모방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인데 영화 제작 순서를 알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영화 촬영 순서를 알아봤죠? 오늘은 영화 제작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 프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있는데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영화 촬영 전에 할 거, 준비, 촬영 준비, 그리고 영화 촬영, 그리고 편집, 완벽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완전한 영화를 만들기 위한 편집. 그래서 촬영 전 준비 단계, 영화 촬영 단계, 편집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어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덕션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모임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모임을 갖고 뭘 한다? 준비를 한다. 촬영을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모임의 목적은 촬영이니까 촬영을 한다.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는 이후에, 촬영 이후에 그럼 뭘 한다? 이제 촬영이 다 끝났으니까 이걸 편집해서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촬영 준비, 촬영, 편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 오늘 간략하게 배우긴 했지만 배운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영화의 정의, 영화란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영상 매체다. 그리고 영화의 원리는 장면, 사진의 연속이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영화 제작 순서는 기본적으로 촬영 준비, 촬영, 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보자면은 우리가 보는 영화가 어떻게,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영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한테 오는지 간략한 설명이거든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설명의 것들을 혼자 다 능력이 돼서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장르를 독립영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해 줄 거는 일반적인 상업 장편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상영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볼 겁니다. 일단 감독이 시나리오 혹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제작사를 돌면서 돌려요. 자신을 홍보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다, 기획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걔 중에 마음에 드는 제작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와 감독이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촬영이 끝나고 이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완성이 되고, 이제 이 영화를 상영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배급사를 결정하게 되고, 배급사를 통해서 극장 상영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면서 혹시 모르겠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기타 등등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태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